겠습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국회의장 선거하고 원내대표 선거 경선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당원 투표 반영을 확정했습니다. 물론 과정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당무위원회 끝나고 나면 확정이라고 보고요. 중앙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뭐 요식행위에 좀 가깝기 때문에 이거 어제 이재명 대표 기소되고 그러면서 크게 뉴스가 안 됐던 뉴스인데 엄청 큰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어떤 당원들 관련한 민주화 등에 있어서 굉장히 한 발 앞에 나가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당원 당규 이 개정안을 보면서 와 정말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이번에 22회 국회의원들이 그 어려운 걸 드디어 해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는 그런 거죠. 이재명 대표 약속을 빠르게 실행한 거예요. 국회의장당 후보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역사적 사건입니다. 민주당이 171석이면요. 20%면요. 35석이 효과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어떤 당원들의 민원이나 목소리를 정말 그때그때 적절하게 이것도 너무 과하게 반영하면은 좀 기득권층의 반발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방안. 사실 뭐 50% 반영할 수도 있고 60% 반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해서 20% 정도면 다 사람들이 아 여론을 좀 참고하는구나.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본 것. 저는 좀 이재명 대표의 효능감, 행정 실력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21대 막 물려받은 이낙연처럼 되지 않겠다. 왜 이재명 대표는 사실 이전에 21대 끝물에 당대표 된 거는 사실 이미 당이 망가진 상태에서 비주류로 들어와서 개고생하고 체포동의안 가결돼 버리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장일단 있겠지만 연임 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재명 스스로가 민주당의 진짜 주인으로서 한번 일하는 걸 한번 보고 싶다. 싶은 거죠. 그게 내 생각이 좀 가깝거든요. 저는 4월 11일 이후로 민주당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년 가까이 있던 민주당은 중도에서 싫어합니다. 뭐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당대표가 된 다음에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야 나 이재명 지지한 이유가 시원시원하게 일 잘하고 그랬는데 아 역시 이재명은 이제 그 지역 뭐 도지사까지가 끝인가 봐 정치인으로서는 안 되나 봐 이 얘기가 너무 속상했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쭉 시간이 지나오면서 푸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진짜 이재명의 민주당 약간 이건 이재명이 독점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재명의 행정력 그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민주당이 딱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아주 그냥 팍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한데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나 도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석전석결할 수 있는 구조. 거기에 100%는 아니고 한 5%의 독재성. 그게 효능감이고 추진력이거든요. 그렇죠. 추진력이죠. 근데 그게 이재명의 캐릭터였는데 당대표 입장에서 이번에 뭐 박찬대 최고가 어제도 우리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올라갔던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보도로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당원 당규 개정하는 거를 반대했다. 내가 오해받을 짓을 내가 왜 하냐. 근데 이재명 당대표일 때 이걸 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뭐 뒤지고 볶고 뭐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이게 무슨 강성당원한테 휘둘리네. 얼마 전에 김영진 의원 같은 사람들은 개딸이 뭐 당을 쥐은드네 이런 개소리를 했지만 막상 통과되고 나면요 어떻게 되냐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그게 관행이 되고 관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을 뽑아요. 뭐 지들끼리 뽑나 보다 했던 시절이 이제 갔어.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원들 뒤에 김영진 의원 내가 비판했던 지점이 그거거든요. 유튜브들이 선동해가지고 뭐 어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반대였거든. 이미 국민들한테 만들어진 차기 국회의장에 대한 여론을 투표해보고 알게 된 거야. 예를 들면 추미애 한 50% 나올 줄 알았어요. 95%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고민 끝에 당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승리를 했으므로 당원들의 뜻대로 국회의장 한번 만들어 줍시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짜로 선동한 사람은 다 거짓이고 그 사람들 가짜 뉴스고 대표가 당원들의 뜻을 받아줍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박찬대 원대가 여러 가지 작업까지 한 거잖아요. 소문 안 나게. 그래서 대충의 좀 머리가 좀 있는 사람들은 지도부 입장에서는 일단 당원들 뜻대로 추미애 만들어 주고 싶은가 보다 감을 잡아야 되는데 일부의 국회의원들이 당대표 뜻은 추가 아니고 우한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서 결국은 이게 됐어. 근데 탈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성향을 보면 오래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한테 실망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22대 국회 민주당한테 실망한 사람들이 떠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새날도 막 2,000명 빠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역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충 뭉개고 가면 뭐 알아서 다시 들어오겠지가 아니라 약속을 했어. 당원들하고. 효능감 있게 하겠다. 내가 해내겠다 했는데 이거 진짜로 됐잖아요. 이거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이에요. 그쵸. 그럼요. 네, 이 정말 지인 일보 한 거고요. 사실 그리고 저도 당원들한테 놀란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놀랐냐면 요새 우원식 그 의장이 정말 국회를 법대로 효능감 있게 스피디하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좀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엄청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놀라운 게 뭐냐면 물론 저보다 더 오랫동안 민주당원이셨던 분들도 더 많으시겠지만 와 제가 살면서 22대 국회에서 11개 상임위원장 뽑는 거를 실시간을 갖다가 라이브로 보면서 막 효능감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박수 진짜 박수 치면서 야 진짜 이게 정말 대중의 정당 민주당이 되어가는구나 얼마나 효능감이 높고 이게 이재명 대표님이 왜 당원 많이 더 가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대중 정치가 아닌가 싶어요. 정치인들이 민주당 엘리트 정치인들이 항상 말로는 그래요. 당원 중심 민주당 해야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안 하고 항상 뒤에서 본인들끼리 결정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저는 사실은 이번 총선하면서 영남 지역에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입에 달고 살았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 김영직 최고위원 단 몇 달이라도 정말 전은수 후보 그다음에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지명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고 실행하고 섬세하게 정말 정당을 운영하는 당대표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부 엘리트 정치인들이 뭐 당원 정치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어떤 이슈에 딱 들어가면 에이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실 당원들 되게 무시했거든요. 근데 다 자기 친한 뭐 학연 지원 같이 뭐 어디 뭐 회장하고 이런 사람 위주로 인사했던 게 현재까지 민주당 엘리트 정치의 본 모습 아니에요. 이제 저 컷오프 됐어요. 경선도 못 해봤어요. 저 경선도 못 해봐. 이재명 대표는 그거를 공정하게 한다는 건 진짜 믿어주셔야 돼요. 그 이해찬 대표 때 김현 안 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고요. 근데 직접 말씀하시니까 되게 신뢰가네요 진짜. 근데 봐봐요. 아까 그 당원 당규 개정 주요 내용 요거 있잖아요. 아까 좀 전에 그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맥락에 당심 20%를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 때 반영한다 이것도 있지만 언론이 진짜 싫은데다가 그 언론에 가스라이팅 된 거는 내가 봤을 때 김영진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뭐냐. 만약에 지금 윤석열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국회가 탄핵하는 상황이 온다고 쳐봐요. 그 뭐 또는 이자가 건강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중간에 이제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쳐봐요. 탄핵되거나 뭐 중간에 뭐 사퇴하거나 그러면 그거 보궐선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놔야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 개인이 아니라 이미 진영의 가장 강력한 대선 내정자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욕심 때문에 어쩐다라고 막 그걸 비판하는 게 정상적인 멘탈이 아닌 거예요. 이재명 개인은 솔직히 한번 물어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개인 욕심 때문에 대통령 하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완전 빈정상해가지고 나 정치 그만둘래? 사퇴한다고 쳐봐봐. 안 돼요. 독재를 대항할 만한 중심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진영의 사람으로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드는 게 아니라 진영의 도구로 이재명을 쓰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만드는 거에 대한 뭐 좋은 점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몇 사람이 언론 나오고 분탕질을 쳐요. 그러면 정치 저고한 여청들은 이재명의 욕심 때문에 당이 사당화돼 가고 있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렇죠.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저것들 중에 이거 있잖아요. 내가 악의를 갖고 검사들이 김지호 무슨 뭐 저 민주당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을 그냥 기소 때려. 기소 때리면 거기에 무조건 사퇴해야 됩니까? 또는 그것 때문에 무슨 저 국회의원직을 날려 사퇴해야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예외 조항들이 있는 거예요. 부정부패 연루자든 자동 직무정지는 폐지한다. 이게 뭐냐면은 내용을 보고 평가하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뭔가 대비를 착착착 하고 있는데 내부에 간첩이 있는 거야. 그래 이것마저도 이재명 대표가 싫어했다는 거잖아. 그렇게 오해받는 게 싫으니까. 본인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으실까봐. 그 지난번 2022년 지방선거 때 제가 진짜 요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이 우리 민주당의 엘리트 정치가 얼마나 책임 안 지고 권한만 행사하는지 그때 전략기획위원장이 이원우 의원이라는 분이 전략기획위원. 우리 당 전략 공천 이분이 다 하셨어요. 자, 조홍천 아시죠? 네. 비대위원이셨어요.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를 형성하면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관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선거 우리 쫄딱 망했죠. 대패했잖아요. 대패했는데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어요? 지도부 뽑는데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이 하면 민주당 망한다. 그리고 끝끝내 이재명 대표를 인정 안 하고 총선 바로 직전에 다 나가서 새로운 미래로 가신 거잖아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당의 나쁜 그 정말 패습은 이런 엘리트 정치인들이 권한은 행사해요. 이런 때. 아니 이분들이 다 보세요. 선거도 치르지 않고 비대위원장 전략기획위원장 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때 공천 때는 딱 나타나. 그리고 행사를 해. 그리고 싹 없어져.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정당하게 정통성 있게 뽑힌 민주당 지도부는 마구 공격을 하는 거죠. 왜 인정을 안 합니까? 당원이 선택한 사람들을. 저는 이 부분은 좀 당원분들도 근데 당원분들이 너무 잘 잘하고 아시더라고요. 있는 거죠. 귀신같이 곤란해. 요번에 총선 때 보니까 귀신같이 곤란해서 떨어뜨리는데 하여튼 그런데 뭐 전 100% 개혁 공천됐다고 보지는 않고 아직 좀 남아있다. 그럼요. 그래서 좀 계속 정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분이요. 네. 수원의 그분.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 어떤 직장에서 상사한테 계속 갑질당하던 사람이 내가 오너가 되면은 마치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해야 된 며느리처럼 똑같이 그 시집살이나 갑질을 대물림하면 안 되고요. 내가 오너가 됐을 때는 내가 당했던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을 한 이제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기득권이 되어 있는 거야. 야, 민주당의 주요 사안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왜 당원들이 기어들어? 그러면서 이제 강성 당원 프레임을 딱 꺼내와서 강성 당원 일부가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저기 20% 반영을 반대하는 논리였거든요. 근데 정치를 1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나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정치는요. 핵심 지지층들이 끌고 가서 핵심 지지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핵심 지지층이 비상식적이면 뒤에 다른 지지층들이 떠나요. 그래서 내가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핵심 지지층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비상식적으로 갈라치기를 하면 지지층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새날 방송 같은 방송이 10년 넘게 방송하는 목적 제가 항상 말을 합니다. 지지층이 떠나지 않게. 이재명 대표 관련한 이화영의 유죄가 나왔어요. 옛날 같으면 방송에서 설명해 준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다라고 팩트체크 해주는 방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요. 떠나지 않게 모아두는 거거든요.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처럼 소위 수박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핵심 지지층이 말도 안 되는 선동하는데 집단 지성의 다수 대중이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하면 휘둘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이야기하면 아예 그 조직 자체가 해체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갈라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주류가 못 되는 이유는 비상식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강성 지지층이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저는 좀 우리 당 정치인들한테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떠한 자유로운 의견, 소신을 얘기해도 되는데요. 보수
언론의 언어로 당원들과 동지들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강성 당원이라뇨. 열성 당원이죠. 그분들이 언제 정말 당비 내고 지지하고 그 당원들 아니었으면 우리 당이 171석, 야권 전체가 192석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이 잘나서 우리가 선거에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총선에 대승했으면 대승한 걸 인정을 해야죠. 뭐 이거는 별거 아니다? 그렇게 폄하하면 됩니까? 총선 졌으면요. 그분들도 다 굴비 엮듯이 진짜 그 검찰들 추노꾼들한테 붙잡혀 갔을 겁니다. 아유, 자,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게 국회의원들이 우리만 못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최근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내가 이재명 대표를 너무 비판 안 했구나 한 10년 동안. 그 이유가 뭐냐면 하도 저쪽에서 지랄지랄들을 하니까 당내에서도 지랄지랄 하니까 그럼요. 내까지 한 숟갈 얹을 생각은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100% 잘했겠어요. 덜컹덜컹한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면서 지금 완전체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할 때는 주위에 사회 각계각층 아는 사람한테 다 전화하는 사람이에요. 의견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성남시장 때나 경기도지사처럼 스피드가 좀 떨어진 건 사실이야. 근데 지금 결정은 사실상 국가 원수에 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신중하고 막 사이드만 날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정이 정말 보수화돼가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간혹은 사랑의 비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 최근에. 그래서 완성돼가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민주당 이야기였고요. 김인호님 고맙습니다. 이석준님, 선거 때는 당원 찾고 선거 끝나면 지 잘났다고 하는 설치는 자아비대. 네. 띄어쓰기 좀 합시다. 자아비대들 아직 민주당에 많습니다. 그렇겠죠. 초선되고 나서 재선되면 변하는 사람도 꽤 있고요. 초심 일치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초심 안 잃었다고 자부합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쓰러집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페달 안 돌리면 쓰러지듯이.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이요. 정말 낯선 길을 지나서 10년 집주기도 훨씬 지났는데 유튜브 100만이 지금 몇 명 안 남은 상태에 100만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상징적인 느낌이 있고요. 우리 진영에도 이런 채널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99.9만인 것과 100만은 느낌이 다르지 다른 않겠습니까? 거죠. 이재명과 민주당을 상식적인 시민들을 위해서 채널을 좀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짓만 하겠습니다.